이 공무원 피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론은 평소 처맞다가 밥 주니까 꼬리 흔드는 똥개도 아니고 사과문에 감지 덕지하면서 유시민이가 계몽궁주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겠죠. 이게 사과냐? 정신병원 가봐라. 그래서 지금 문의 페북에 분노의 댓글이 2,000개쯤 달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친문 대깨문들의 덕담이 대부분이었지만은 네가 대통령 맞나? 남의 나라 사람이 죽었네 부터 지금 이렇게 이 비판이 폭주하고 있고요. 자, 바이든의 안보 고문을 맡은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북에 보여줘야 된다. 이 사람은 팔선 하원의원의 CIA 국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약점을 보면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실패한 협상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선택 강요받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고,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는 김정은의 지시 없이 해당 북한의 군 선박 책임자의 판단으로 총을 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통지문에 이 한국적 표현이 나오는데 이 통지문 자체가 북이 대충 만들어서 아주 그냥 이 통전부가 대충 한국이 하나 보내주라니까 보내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식 표현으로 좀 알기 쉽게 고치는 거는 우리가 할게 하니까 그래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조작이 어떻고 하는데 어차피 내통하는 둘이가 서로 간에 적당히 고쳐서 발표하는 게 그거 뭘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갈 필요도 없다 봅니다. 자, 국민의 짐당은 문가리가 47시간 동안 뭐 했냐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조금은 웃기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47시간은 왜 47시간이 나오는가 하면 22일 오후 3시 반에 북이 실종자를 등산곳 앞에서 발견했다라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실종 시간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하나 보면 이 국민의 짐당도 저기 가서 시위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도 의문인 게 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이 비살 공무원이에요. 지금 이 국회의원 국방위 방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10명한테 전화했는데 응답 전화가 온 게 하태경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태경을 제외하고는 지금 여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연락 안 했다는 거고요. 야당 의원들도 지금 모두 그 외에는 외면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족에게 간 것은 해수부 장관 명의의 위로서한 1개가 지금 이 이혼한 동생 아내한테 간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태경이가 26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우리 국민 살해 진상조사 TF를 만들고 김종인과 비공개 면담을 주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시신을 남북 공동으로 수색할 것과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미통당이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것은 국정원장과 군 관계자를 불러서 이 청업 내용, 감청 부대의 청업 내용과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SI 특별 정보의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지금 문가리는 이번에 이걸 다 뭉갠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이 완벽하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계상해 보면, 지금 처음에 문가리가 23일 날 유엔에 화상 연설을 했죠. 그 연설에서 지금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자. 그 한국 혼자 종전선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둘이 같이 해야죠. 자, 미국도 동의해 달라, 이런 이야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화 공동체를 만들자. 또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등을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폼페이오가 10월 초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과 만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폼페이오가 10월 초라다가 지금 일정을 바꿔서 10월 7일 날 한국에 온다 하고요. 폼페이오가 왔다 가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즉 중국의 외무부 장관 격인 왕이도 한국을 온다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가 온다고 하니까 왕이가 곧바로 한국을 오면서 지금 중국 견제와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장악에 나서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폼페이오가 오는 이유는 트럼프의 대선과 관련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하겠다.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대선 양상이 최근에 베럿이라는 지금 대법관을, 여성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가요. 자, 긴저버그가 지금 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자리에 베럿을 지명함으로써 트럼프가 완전히 미국에 트럼프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지지층을 양분을 내고 있어요. 양쪽 지지층을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베럿 지명 때문에 트럼프를 지명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선 구도가 박빙으로 갔다고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 즉 자기가 되고 난 이후에 김정은과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하노이 회담을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어쨌든 미국에서는 북을 관리해오고 있다고 선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대선 전에 이걸 좀 못을 박는 행사를 하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달이 10월 달밖에 없지 않습니까? 11월 초가 대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서 계속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최종근이가 미국에 가고, 그 다음에 김현종이 국가안보실의 2차장도 미국에 갔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방미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 많이 가고 있다는 거. 특히 김현종이는 지금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쭉 돌면서 만났다는 겁니다. 싱크탱크까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각계 인사를 만나서 그야말로 문가리가 22일 미국 시간으로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곧 할 거니 미국이 지지해 달라 그러면서 트럼프의 공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드디어 한반도는 전쟁 상태에서 끝났다. 이거를 지금 미국 대선 전에 좀 상징적으로라도 언급을 하는 이벤트를 하자. 지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27일 토요일 날 나가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폼페이오 지금 그 방안도 11월 3일이 대선인데 10월 7일 날 오고 또 그 3일 뒤인 10월 10일 날은 노동당 창건
5주년이에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를 들고 오도록 지금 미국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폼페이오가 한국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북이 또 지금 내부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좀 문제가 생겨서 대역이 활동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안 나서더라 하더라도 북의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폼페이오가 하고, 그러면 김여정쯤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폼페이오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가리 정권이 북한하고 친서를 교환하던 거, 9월 초순에 둘이가 지금 친서를 보내고 답신하고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금요일 사과문 나온 직후에 그것까지 공개했어요. 그래서 친서를 보내고 답신을 보내고 한 거는, 자 이제 대화를 하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여기서 해야지.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니하고 나하고 다 같이 망가진다. 이런 걸 북한에다가 떠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좋다라고 또 답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이 확신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지금 연설을 한 거예요. 9월 23일 날요. 그리고는 이제 폼페이오 왔을 때 그 부분과 관계해서 지금 폼페이오가 북에 전향적 발언을 하고, 북측이 10월 10일 당창근 기념일 날 태세 전환을 보이는 내용을 들고 나오고, 그러면서 10월 한 20일 전후에서 폼페이오와 지금 김여정이가 만나는 그런 이벤트를 해서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줘서, 트럼프가 지난 4년간 이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물렀던 내용이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자, 중국은 이런 내용을 지켜보고 있으면 문이 중국의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물론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그것이 결국 미군 철수로 연결되겠죠. 종전선언을 해놓고 어떻게 미군이 한국에 오래 있을 수 있겠어요? 순차적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한테도 좋은 일이고, 문가리도 좋은 일이고, 북한도 좋은 일이고, 중국도 좋은 일이죠. 여기서 이제 나쁜 일은 한국 국민들한테만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문가리를 보고 잘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감시하고 체크해야 되겠다 싶어서 양재처가 왔다 간 지 2달 만에 지금 왕이가 급히 또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물 밑에서 뭔가가 깊숙하게 10월 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하는데도 지금 문가리 정권에서는 이번에 나타났던 이 사고가 북의 사과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북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잘된 일로 생각하지, 이걸 뭐 걱정하거나 그러진 또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의 국민 여론이 추석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면서 문을 비판할까봐 그것이 걱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편을 중심으로 일제히 계몽군주라고 김정은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이자들이 지금 북하고의 이 사과문,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문의 계계, 남측의 여론만 악화되지 않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직까지도 남측의 여론은 진압이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월북을 고수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적어도 자기 쪽의 사람들은 뭐 월북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할 건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까지도 자기들을 지지하게 만들려면 월북이라는 표현이 필요하니까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월북인가 아닌가 가려지지도 않은 채 허지부지 될 겁니다. 시간이 가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CCTV가 공교롭게 이 사건이 발생되기 며칠 전에 고장나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일반 하루 종일 밖에 이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있는 CCTV도 고장이 잘 안 나는데,
배같이 저렇게 지금 위험한, 특히 실적으로 배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체크하려고 달아놓은 CCTV를 거기에 선장이 점검하지 않았다. 그리고 CCTV를 보는 사람이 없다. 사라진 게 21일인데 18일부터 지금 CCTV가 고장났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직을 쓰는 사람이 CCTV 등을 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도 기재할 건데 매일 그걸 체크할 CCTV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 3일 동안 보고도 안 됐다?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중요 증거들이 사라지고 또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 숨진 이 씨는 월북 의사를 가졌다라는 뜻을 정부는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이걸 이제 소송을 내서 월북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라. 이제 이렇게 법정으로 갈 겁니다.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되면 문 정권은 자기 뜻을 다 관철시켰을 타이밍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중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식었을 때쯤 가서 뭐 재판부에서 적당히 이렇게 마무리 지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 사이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가족들을 작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지금 야당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자료를 이렇게 공개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미궁으로 빠져들 소지가 충분하고요. 또 문 정권은 그러면서 이 사건조차도 북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닐 수 없습니다.